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에게 일단 제가 좋은 소식을 먼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예, 5G, 미국에서 장비 시장 또 뚫었다. 이게 한 1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매출이 300조가 넘는데, 1조 원 규모 매출 땄다고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뭐 알릴까 말까 하고 사실 다른 좋은 뉴스도 많아가지고 고민을 사실 했었는데, 우리 구독자분 한 분께서 백만장자님 요거 분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요 내용과 함께 지금 5G 시장에 우리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는 그냥 뉴스만 읽어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잘났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5G와 관련된 흐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5G 장비,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었어요. 화웨이가 한 32%, 에릭슨이 한 30%, 노키아가 한 13%, 삼성전자가 원래 한 6%밖에 안 됐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미국의 DC 네트워크라는 곳에 이제 수주가 됐는데, 자, 요 뒷이야기도 제가 살짝 좀 지금 다 드릴게요. 처음에 작년 9월이죠.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이 DC 네트워크 창업자 회장이시죠. 찰리 에르겐이시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이제 5G 장비 공급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 역량이 어떻는가. 5G 한국 잘한다는데 뭐 에릭슨도 있고 노키아도 있고 어차피 화웨이는 안 될 거고, 에릭슨이 좀 지금은 선두죠.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회의를 앞두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회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또 제가 이재용 부회장을 뭐 신격화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야, 회의하기 전에 에르겐 회장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북한산 등반 제안해봐. 그래가지고 에르겐 부회장하고 북한산 등반을 했어요. 왜냐면, 이 에르겐 회장이 이 등산 애호가입니다. 요런 이야기 여러분 딴 데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이 에르겐 회장이 뭘 좋아하냐? 삼성전자 또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 등산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끝났어. 북한산 잡아. 코스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잡아가지고 그래 딱 해서 에르겐 부회장이 그냥 흔쾌히 수락해서 5시간 동안 두 명만, 물론 뭐 2명만 가진 않았겠죠. 저 밑에 조금 거리를 두고 저기 똘마니들하고 몇 명 이렇게 해서 물통 들고 사이다 들고 펩시 콜라 무슨 제로 콜라 무슨 콜라 하여튼 뭘 원할지 모르니까 들고 한창 이렇게 해서 뒤따라 왔겠죠. 그래가지고 5시간 동안, 거의 6시간 동안 둘만이 소통,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또 이야기하다가 소개팅 좀 시켜드릴까요?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지. 그런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 북한산 등반에서 작년 9월 달에 이미 이 5G 수주를 사실상 확정 지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래서 여러분께 요 말씀을 좀, 요 분이, 이 에르겐 회장이 킬리만자로, 에베레스트 이런 쪽에 세계 명산을 등반할 정도로 등산 전문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등산으로 그냥 끝났다. 요 정도. 그만큼 회장, 그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5G 장비를 수주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5G에서 6G로 넘어갈 때 당연히 기존에 있는 업체와 다시 재계약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다 보니까 본인들이 설치한 회사의 휴대폰, 우리 삼성전자 휴대폰과 같이 계약을 할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매출에서 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확률도 높고, 제가 좀 더 나가면 지금 미국에는 버라이즌 2020년 재작년에 8조 원 규모의 버라이즌과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때 이제 그 버라이즌과 8조 원 솔루션 계약 체결하면서 그때 이제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때 버라이즌하고 수주를 할 때 그 삼성전자가 5G 기기뿐 아니라 4G 기기까지 모두 이제 납품하면서 이제 손해를 좀 감수를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다른 분 어느 누구도 이야기 아마 못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가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레퍼런스를 좀 쌓아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다른 그 당시에 이제 AT&T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AT&T는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AT&T 같은 게 에릭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DC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를 하게 됐는데요. 이 회사가 전 세계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본 이야기, 제가 지금 미국만 우리가 지금 한 게 아니라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뭐 비디오트론, 뭐 텔러스, 사스크텔 이게 다 우리가 다 수주를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 버라이즌을 통해서 어떤 북미 지역의 통신 시장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따냈다. 그리고 AT&T 같은 경우에 미국의 2위 통신 회사인데 이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 정부에서도 삼성전자 한 회사로 가는 것보다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양분화되는 게 어떻나 해서 아마 AT&T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지.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뭐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본 이야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 최대 이동통신사가 NTT 도코모예요. 그 전에 우리가 KDDI부터 됐는데 그 수주를 땄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NTT 도코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약 한 8,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1위 업체거든요. NTT 도코모가. 이재용 부회장이, 제가 이재용 부회장을 신격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2018년부터 일본 출장을 다니면서 이 5G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기술 요구 사항과 까다로운 검증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NTT 도코모는 뭐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죠. 그다음 LTE, 롱텀 에볼루션을 LTE라 그럽니다. 이런 세계 이동통신 표준 제정을 사실상 선도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이동통신 업체의 리더의 기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높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수주단 DC 네트워크도 상당히 하지만 저는 우리 삼성이 일본 기업인 NTT 도코모, 특히 CDMA나 LTE를 세계 이동통신 표준을 제정한 선도 기업을 딴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 과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들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해서 따낸 거구나. 이런 우리가 흐름을 알면 너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는 KDDI에도 일본에 이제 그 5G 통신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도 삼성전자가 장비를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8년 12월에 이미 한미일 3개국에서 모두 1위 업체들과 지금 손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버라이즌, 일본의 NTT 도코모. 이런 것은 삼국 역사상 사실상 최대 규모고 상당히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저는 성과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뭐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치고 지금 글로벌 전자업체 1위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이어지는 이 5G와 6G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 나와봐야 뭐 별 그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영업력들이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미래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저는 석방이 사면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